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게 있나요?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수명이 길어졌죠. 예전에 평균 수명 60세, 70세이던 시절에는 교육받고 경제활동하고 은퇴해서 한 7년, 10년 정도 살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걱정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쭉 일직선으로 나간다고 해서 직선형 은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80세, 90세, 거의 20년, 3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30년간 계속 그냥 쉬다가 사망할 수가 없겠죠. 그죠? 지금은 은퇴하고, 좀 쉬다가 다시 교육도 좀 받으시고, 경제활동도 하시고, 다시 좀 쉬다가 경제활동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교육과 경제활동과 여가를 반복 순환적으로 하는 순환형 은퇴 문화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있죠. 교육받고, 여가활동하고, 경제활동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는 어떨까요? 하루 중에 4시간 정도는 경제활동을 하시고 4시간 정도는 어디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4시간 정도는 여가 활동하시는 거, 이렇게 동시에 추구하는 삶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은퇴 후에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 분 있으신가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과정은요, 정형적이었죠.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교육시키면서 집 사고, 그래서 자녀 대학 보내고 자녀 결혼시키고 이제 내가 은퇴, 이렇게 일종의 코스를 따라서 오는 과정이었죠. 그런 삶의 과정이었었는데, 은퇴 후에 지금부터의 삶은 어떻습니까? 뭐 정해진 코스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차라리 의무적으로 할 게 정해져 있기라도 하면은 마음 편하게 그냥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자, 은퇴 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오는 게 역시 은퇴 후 재취업입니다. 이 재취업도 여러 곳으로 갈 수가 있겠죠. 지금 하시던 업종과 같은 업종에서 같은 업무로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이겠죠. 그죠? 같은 업종이지만 다른 업무로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업종에 가지만 업무는 또 같은 업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혀 생소하게 다른 업종에 다른 업무로 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의 취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이죠. 비율은 많지 않지만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창업이나 독립 창업, 프랜차이즈.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같은 거, 1인 지식기업, 이런 거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창직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처 준비한 게 없으니까 은퇴 후에 난 좀 쉬다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자기 개발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이렇게 진로를 정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더 이상 일은 안 할래, 창업도 안 할래, 사업도 안 할래, 그냥 쉴래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가생활, 취미생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아실현을 위한 삶을 살아갈 분들도 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 귀여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어렵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 가지 코스 중에서 취업과 창업, 준비, 그리고 은퇴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을 해보시는 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해라, 이렇게는 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팁이 될 만한 내용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해드리는데, 자, 첫 번째가요, 마음에 끌리는 일이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셨는데, 나 이거 할 때 정말 재밌었다, 몰입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일, 경험과 노하우 있겠죠? 취미생활도 있겠고요. 해오던 일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배울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내 가족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부터 내가 생각해오던 일, 이런 일을 기준으로 한번 진로를 정해보자. 은퇴 후 진로를 결정할 때 참고할 만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2012년도에 호주에서 그 말기암 환자들의 간병인으로 일했던 그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그 환자들에게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했었을 때 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답변 5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게 가장 많이 나온 1순위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해야 됐겠지만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을 위한 삶, 그리고 남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에 몰입해서 너무 일만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다면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심하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도 못하고 그러면서 혼자 꽁꽁 앓고,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면도 있겠지만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게 이제 후회가 된다.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다면입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옛날 그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유대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억누르고 살아온 적은 없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할 수 있으니까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 열심히 일만 하고 산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진로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근심과 걱정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퇴 후 내 일 찾기, 이태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보통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는 편이신가요? 한 조사업체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퇴직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귀농귀촌 하시겠다는 분들이 약 3% 정도 나왔고요. 더 이상 일은 안 하고 여가와 취미생활로 은퇴생활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약 6%. 6%.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좀 나왔는데 9%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하시겠다는 분들이 약 11%. 이렇게 하면 약 21% 정도 나왔는데 네. 나머지 분들은 뭐 할까요? 뭐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 나왔는데 이미 네, 나머지 71%는 모르겠다? 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역시. 네, 그래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막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왜 그러는 걸까요? 본인들 말로는 뭐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쉬고 싶다. 그렇죠. 평생을 일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 뭐 지난 30년 이상을 일을 해왔으면 됐지 뭐 무슨 일을 더 하라는 거냐. 그냥 난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듯합니다. 뭐 오랫동안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뭐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은 일단 쉬시는 게 좋아요. 쉬시는 게 좋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자신에게 좀 보상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여행도 한번 다녀오시고 뭐 오토바이 한 대 사서 뭐 전국 일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요즘 그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맞아요. 네. 부산에서 한 달 살기, 뭐 강원도 가서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해보시고 뭐 정확 이것저것 하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시간 보내시면서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살다 보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슬슬 이제 솟구쳐 올라오죠. 네. 그리고 또 어딘가 아픈 사람도 나와요. 몸도 아프고. 왜냐하면 움직이셨던 분들은 또 계속 네. 일하셔야지 쉬시면 병 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 다시 마음 다 잡고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 길으니까. 네. 그러면은 좀 진로를 결정하실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두셔야 할까요? 본인이 남은 은퇴 생활 동안에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따라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건강을 뭐 가장 중요시한다. 그럼 건강 관리 쪽으로 많이 치중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하는 걸 중요시한다. 그럼 일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나는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럼 그쪽에 이제 뭐 투자라든가 그쪽에 돈 버는 일에 집중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뭐 가족이라든가 뭐 사랑, 뭐 친구, 그리고 신앙생활 이런 쪽에 또 가치를 두시는 분들은 그쪽에 하시면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치를 추구하는 쪽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네. 사실 젊었을 때 평생을 진짜 가족 부양하고 이제 돈 버시느라고 열심히 달려오셨던 분들이시잖아요. 네. 노후는 정말 내가 가치를 두는 삶으로 본인이 행복한 삶, 나만을 위한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